이번 주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중요한 경기는 아무래도 맨유와 토트넘의 경기가 아닐까 싶은데 1월 15일 한국 시간으로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넘어가는 새벽 1시 반에 있습니다. 이 경기가 두 팀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경기인데 일단 순위 싸움에 있어서도 토트넘과 맨유가 경쟁을 하고 있는 관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토트넘 입장에서는 리버풀부터 토트넘까지 승점이 그래도 어느 정도 붙어 있는 상황에서 이 상위권 경쟁에서 한 경기 한 경기가 너무나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토트넘이 1위에 있다가 몇 경기 부진할 때 바로 순위가 내려갔었죠. 근데 그거는 맨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맨유도 한때는 토트넘과 승점이 거의 차이가 나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승점 8점까지 차이가 나고 있어요. 맨유 입장에서는 일단 최근의 성적이 너무나 안 좋기도 하지만 유럽 대항전, 더 나아가서는 챔피언스 리그에 나가고 싶다면 토트넘과의 승점 차를 어떻게든 줄일 필요가 있는 거죠. 이번 경기에 승리하면 승점이 그래도 승점 5점 차이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팀이 이번 경기를 위해서 정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느껴지는 게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베르너와 드라구신의 영입을 이 경기에 맞춰서 일부러 빨리 진행을 했고요. 이 경기에 이 두 선수가 나올 수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로메로가 부상 때문에 한 달 정도 빠져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로메로의 회복 속도가 빨라서 로메로가 맨유전에 복귀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다 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반면에 맨유 같은 경우에는 오나나 골키퍼가 네이션스컵에 차출이 되어야 하는데 토트넘 전까지만 오나나가 출전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 협상을 맨유가 진행을 했고요. 카메룬 축구협회가 이 협상을 받아들여서 오나나가 토트넘 전까지 나오기로 합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맨유가 부상자가 워낙 많은 팀이다 보니까 선수가 복귀를 하느냐가 중요한데 일단 맥과이어, 루크쇼, 에릭센 이 세 명의 선수가 테나하 감독의 인터뷰를 통해서 나올 수가 있는 상태다 라는 것이 확인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팀 간에 선발 라인업을 구성할 때 아무래도 좀 변화도 있고 그리고 이번 경기를 위해서 부상에서 복귀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 보니까 포인트가 되는 위치들이 있습니다. 일단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후방 라인에서 반더벤과 드라구신 이 두 명의 센터백 라인이 과연 가동이 될지가 궁금하죠. 물론 드라구신이 영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에메르송 로얄이 오른쪽에 나오는 것보다는 전문 센터백인 드라구신이 오른쪽에 나오는 것이 더 적합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 드라구신을 사용하고 싶었기 때문에 토트넘이 드라구신의 영입을 서둘렀던 것도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베르너 또한 이번 경기에 나올 수가 있는데 일단 베르너가 왼쪽 측면에서 먼저 시험을 해본다 라는 이야기가 지배적이긴 해요. 그런데 베르너 또한 드라구신보다 먼저 오피셜이 떴으니까 경기에 나올 것 같은데 그리고 이 왼쪽 측면 공격수 자리에 브레넌 존슨이 뛰어도 별로 좋지 않고 브라이언 힐이 뛰어도 별로 좋지 않고 히샬리송이 뛰어도 왼쪽에서 별로 좋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 베르너의 영입도 토트넘이 빠르게 서두른 경향이 있는데 베르너가 왼쪽에 나올 것이냐 아니면 베르너가 중앙에 가고 히샬리송이 왼쪽에 나올 것이냐 그것도 아니라면 브레넌 존슨을 왼쪽에 두면서 히샬리송과 베르너를 투톱으로 사용하고 오른쪽에 쿨루셉스키를 배치할 것이냐 요 선택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맨유 입장에서는 공격 라인에 호일룬, 레시포드, 가르나초 요 세 명의 선수가 배치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안토니가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 부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안토니가 빠졌을 때 오른쪽 라인에 가르나초가 계속 나왔었기 때문에 가르나초를 오른쪽에 배치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요 미드필더 라인에 에릭센이 복귀했지만 맥토미니와 마이누 이 두 명의 선수가 나올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입니다. 맨유가 최근에 경기력도 좋지 않고 사실 맨유가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전체에서 가장 부상자가 많은 팀이죠. 맨유의 부상자 명단을 보면요. 정말 끝도 없이 있거든요. 너무나도 부상자가 많기 때문에 테나하 감독이 본인이 하고 싶은 축구를 발휘할 수가 없는 상태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시즌처럼 부상자가 너무 많을 때 본인의 축구를 버리고 수비적인 측면에 다소 집중을 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향이 확실하게 나타났던 것이 최근에 있었던 리버풀과의 경기였죠. 그런데 맨유가 재밌는 게 본인들의 축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본인이 경기를 주도할 수 있는 웨스트햄이라던가 노팅엄 포레스트 최근에 이런 팀하고 만날 때보다 사실상 다소 수비적으로 나왔었던 리버풀전이 경기력도 좋고 사실 그 경기에서 승리할 뻔했거든요. 그래서 최근 5경기에서 1승 1무 3패인데 요 무승부가 리버풀과의 경기였고요. 패배했던 경기들이 오히려 노팅엄 포레스트, 웨스트햄
그리고 본머스였어요. 그리고 이긴 경기도 아스톤빌라와의 경기에서 이겼거든요. 아스톤빌라전도 막판에는 맨유가 공격을 많이 했지만 본인의 홈 경기인데도 불구하고 살짝 내려앉았다가 아스톤빌라가 올라올 때 역습하는 이러한 패턴으로 승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하면 오히려 맨유는 본인들이 경기를 주도하는 것보다 토트넘이 기본적으로 공격적인 팀이다 보니까 수비를 하다가 역습을 하는 패턴을 노릴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과연 맨유가 수비적으로 경기를 운영했을 때 이 수비 라인을 토트넘이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맨유가 버티다가 아무래도 토트넘이 수비 라인을 매우 높게 설정하고 공격을 하기 때문에 맨유가 이 뒷공간을 공략했을 때 토트넘이 역습을 막아낼 수 있느냐, 이 두 포인트가 있을 텐데, 일단 토트넘 입장에서 살펴보면 최근에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가 없었던 벌리전을 생각을 해봤을 때 상대가 수비 라인을 밀집시키고 있으면 손흥민과 메디슨, 공격을 풀어주는 중심 선수들이 없다 보니까 상대의 밀집 수비를 풀어내는 것에 아주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좌우 풀백이 안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상대가 수비 라인을 형성할 때 더더욱 가운데로 쏠리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안쪽 공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좌우 측면을 넓게 써야 되죠. 그런데 쿨루세프스키가 오른쪽에 나오면 이 공간을 빠르게 활용하는 플레이가 많이 나오지 않고요. 왼쪽에서 브레넌 존스는 스피드가 빠르지만 오른쪽보다 왼쪽에서의 활약도가 많이 떨어지는 선수라서 왼쪽에서 브레넌 존슨의 플레이가 좋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토트넘은 베르너가 합류한 시점에서 왼쪽 오른쪽 측면 공간에 어떤 선수를 배치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난 경기는 쿨루세프스키와 브레넌 존슨을 좌우 측면에 썼는데 이게 실패해서 후반전에 바로 브레넌 존슨을 오른쪽에 배치를 하고요. 그리고 중앙 지역에서 답답하다 보니까 쿨루세프스키를 가운데로 보내서 쿨루세프스키가 안쪽에서 풀어주는 역할을 맡았죠. 쿨루세프스키가 좁은 공간에서 볼 소유하는 능력은 토트넘에서 현재 가장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쿨루세프스키를 중앙 지역에 두는 게 더 좋은 판단이었고, 지난 경기는 왼쪽 라인에 브라이언 힐을 배치했는데 이제는 베르너가 왼쪽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르너가 왼쪽이 좀 안 좋다면 히샬리송이 왼쪽으로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를 하죠.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는 일단 이 왼쪽 라인에 있는 선수가 베르너든 히샬리송이든 손흥민처럼 수비를 끌고 나오는 움직임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수비 라인에서 끌려 나오는 선수가 수비적으로 아주 좋은 완비사카다 보니까 완비사카가 끌려 나가면 맨유의 수비 라인에 공간이 발생할 뿐더러 수비적으로도 약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공간으로 중앙 지역에 있는 쿨루세프스키나 히샬리송이 뛰어가거나 아니면 뒤쪽에 있는 우도기가 이 공간을 향해 뛰어 들어갈 텐데, 그 순간 베르너가 볼을 잡았을 때 마치 손흥민처럼 패스를 공급하는 것이 가능하겠느냐, 이 지점에 약간의 의문점이 있죠. 예를 들면 이런 장면이죠. 손흥민 선수가 측면에서 볼을 가지고 있고요. 상대 측면 수비수 한 명이 끌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쪽에서 쿨루세프스키가 뛰어 들어가면서 수비수 한 명을 본인에게 끌어당기니까 수비수가 없는 공간으로 안쪽에 있었던 우도기가 들어와서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기 시작해요. 근데 이 공간으로 손흥민 선수가 최근에 보여주는 플레이는 경기장을 전체를 바라보면서 패스를 공급하기 때문에 이러한 쿨루세프스키와 우도기의 움직임을 보고 있다가 우도기에게 공간이 나니까 우도기 쪽으로 패스를 찔러주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손흥민 선수의 발끝에서 침투에 들어가는 우도기에게 정확한 패스가 들어가니까 앞쪽에서 뛰어나가는 쿨루세프스키와 우도기의 오프 더블 플레이가 의미가 있어지면서 상대 수비를 무너뜨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저런 플레이가 토트넘에서는 왼쪽 라인에 베르너가 위치하든 히샬리송이 위치하든 혹은 브레넌 존슨이 위치하든 어떤 선수가 위치하든 저러한 플레이가 되어야 되는데, 저러한 플레이가 나오지 않는다면 토트넘도 맨유의 수비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나 지금 손흥민뿐만 아니라 메디슨도 없고요. 로셀소도 지난 경기가 끝난 이후에 약간의 햄스트링 쪽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로셀소도 나오지 못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측면 공간에서의 연계 플레이가 중요해진 상태고요. 그렇다면 맨유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토트넘이 공격 상황에서 특히 밀집 수비를 무너뜨리는 패턴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선수 구성이다 보니까 역습을 노리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여기서 맨유가 역습을 노릴 만한 공간은 우도기와 반더벤에 있는 왼쪽 라인이 아니라 오른쪽 라인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무래도 맨유가 왼쪽 라인에 래시포드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왼쪽 라인을 더 공략을 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토트넘의 수비도 우도기와 반더벤이 있는 왼쪽보다 오른쪽 라인이 더 약한 것도 사실이에요. 드라구신이 어떤 모습까지 보여줄지 모르겠지만 일단 포로가 우도기만큼 수비에 복귀하는 속도가 빠르지도 않고요. 1대1 수비 상황에서 수비력이 조금 떨어지는 선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르가 아니라 스킵이 있기 때문에 포로가 올라갔을 때 스킵이 사르처럼 이 공간을 잘 커버해줘야 되는데 스킵의 폼도 그렇게 좋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맨유 입장에서는 이 공간을 절대적으로 노려야 하고, 그리고 토트넘 입장에서는 만약에 드라구신이 첫 경기부터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스킵과 포로의 이 뒷공간을 드라구신이 마치 로메로처럼 적절하게 커버해줄 수 있기를 바라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렇게 맨유가 래시포드가 있는 공간을 중점적으로 노린다고 생각을 해보면 요 가르나초를 오른쪽에 배치하는 게 아니라 에릭센이 부상해서 복귀를 했으니까 가르나초 대신에 에릭센을 선발로 출전시키는 것도 어느 정도 생각해볼 법하거든요. 어떤 거냐면 에릭센이 선발로 나오면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오른쪽에 배치가 되고요. 중앙 지역에 에릭센이 배치가 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형은 맨유가 맨시티와 상대했을 때 이런 전형을 지난 시즌에 해봤거든요. 어떤 거냐면 어차피 역습할 때 래시포드 쪽에서 무언가 발생을 하니까 래시포드 쪽으로 방향 전환을 몰아주면서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안쪽으로 들어와서 중원 싸움에 가담을 해주기도 하고요. 볼을 빼앗았을 때는 브루노 페르난데스와 에릭센, 그리고 이제는 마이누까지 패스를 뿌려줄 수 있는 선수다 보니까 중원 지역에서 패스를 뿌려줄 수 있는 루트가 많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오른쪽에서 볼을 잡게 되면 전체적으로 맨유를 상대하는 팀들이 브루노 페르난데스 쪽으로 압박이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약간 밸런스가 한쪽으로 쏠린 상황에서 래시포드에게 넓은 공간이 나고 여기서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반대편으로 방향 전환 패스를 해준다. 내지는 에릭센이 다가와서 브루노 페르난데스에게 압박이 막히면 에릭센이 볼을 받아서 반대로 방향을 전환해준다. 이런 패턴으로 맨시티와 잘 싸웠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수비적으로 나온다면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오른쪽에 배치하는 것도 맨유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다. 그래서 아마 이번 경기는 래시포드와 드라구신 이 두 명의 선수가 아마 많이 붙을 거고, 여기서 래시포드가 이번 시즌에 아주 부진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뒷공간에서 래시포드가 어떤 활약을 이 중요한 경기에서 펼칠 수 있는지, 반면에 드라구신이 영입되자마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이 싸움이 아마 재미있게 흘러갈 거고요. 반면에 토트넘도 래시포드 쪽에서 아마 공격이, 맨유는 전개가 많이 되니까 래시포드 쪽에서 공격이 많이 전개되면 이때 이 오른쪽 라인에서 래시포드가 수비로 복귀하는 빈도가 종종 적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브레넌 존슨과 포로가 빠르게 올라가서 달로가 두 선수를 혼자 상대하게끔 만드는 요 포인트를 많이 만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애초에 브레넌 존슨이 워낙에 빠르기 때문에 아마 달로가 브레넌 존슨에 대한 견제를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포로가 공간이 생기면서 지난번처럼 중거리 슈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도 있고, 요 하프 스페이스 지역에서 선수들에게 패스를 공급할 수도 있는 거니까 토트넘 입장에서는 이러한 점을 노려야 되고, 반면에 맨유는 마이누 같은 선수가 이 공간을 잘 커버해주면서 공격형 미드필더로 나오는 에릭센이라던가 혹은 브루노 페르난데스 이런 선수들까지 살짝 내려오면서 래시포드의 공간을 잘 메워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일단 기본적으로 두 팀에게 매우 중요한 경기인 동시에 맨유와 토트넘의 경기 흐름이 다소 맨유가 수비하고 토트넘이 공격하는 흐름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서 토트넘은 공격 상황에서 맨유의 밀집 수비를 어떻게 무너뜨리느냐, 맨유는 토트넘의 공격을 막아내고 어떻게 역습을 하느냐, 아주 전술적으로 명확한 방향성이 존재하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토트넘이든 맨유든 부상자도 있고, 그리고 네이션스컵이나 아시안컵으로 차출되는 선수도 있고, 스쿼드를 구성하는데 100%가 아니기 때문에 감독들이 이 부족한 부분을 얼마나 잘 보완해서 나올 수 있느냐, 이 감독 간의 기략 싸움도 너무나 기대되는 경기가 아닐까 싶고요. 아마 이번 주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빅매치다 보니까 너무나도 재미있는 경기가 펼쳐지지 않을까 싶네요.